네, 안녕하세요. 서울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었고요. 오늘 화요일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좀 주식 얘기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제가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좀 그래도 요즘 드는 어떤 시장에 대한 생각은 확실히 이제 국내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그렇게 주식 시장을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은데, 확실히 선진국보다는 이제 사이클이라고 하듯 이제 이머징 국가들, 특히 우리나라가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국내 주식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손가락만 빨고 있고요. 어쨌거나 최근 밖에서 밥을 먹다가 이제 몇몇 사람들이 저보다 좀 어리거나 저 또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다 주식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옆 사람이 이제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돈을 좀 벌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주식으로 나 돈을 좀 벌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은 뭔가 허영심이 분명히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이제 밖에 나가면 확실히 모두가 주식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를 투자하고 싶다, 상승장을 모두가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한데요. 물론 저는 시장에서 긍정론자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상승장이 있다면 무조건 하락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주식 진입을 보류하고 있고요. 요즘처럼 동네 카페에서도,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도, SNS 피드에서도 주식 얘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시기가 단순한 투자 문화 확산을 넘어서 시장의 과열 신호일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 같아요.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군중 심리가 이제 리테일에서 밑단에서 개미들이 이제 사게 되면은 그때부터 가격을 이제 밀어 올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끌어내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승장이 일정 시간 이어지면은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을 갖기 시작하고요. 지금 안 사면은 기회를 놓친다고 하고, 다들 버는데 나만 뒤처진다는, 이 정도는 더 오른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합리적인 분석보다는 분위기에 편승하는 결정이 늘어나죠. 물론 개인이 얼마나 분석을 잘해서 어떤 주식이나 어떤 투자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돈을 태우는 그 부분은 좀 이제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주변에서 단기간에 고수익 사례가 반복적으로 이제 공유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누가 돈 벌었다, 또 누구도 돈 벌었다는 얘기가 들려지면 나만 안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포모 현상과 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지는데, 문제는 이런 수익 사례가 손실보다 이제 훨씬 더 크게 자주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성공의 스토리만 보고 시장 자체가 쉬워 보인다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상당 부분 상승이 진행된 뒤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이제 신용거래나 대출과 각종 레버리지가 확대되면 상승은 가속되지만, 동시에 시장의 체력은 약해지는데, 레버리지가 상승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하락도 증폭시키기 때문에 작은 조정이 시작돼도 반대 매매와 강제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낙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고 신호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인 것 같은데,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가 변화됐고 정부 정책이나 새로운 패러다임 등이 분명 실제 변화일 수 있지만, 이 시장은 그 기대를 지나치게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죠. 기대가 극대화된 가격은 작은 실망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결국 분위기가 과열될수록 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뭔가 불균형이 쌓이고 있는 거죠. 모두가 확신에 가까운 낙관을 공유할 때 오히려 조용한 경고가 울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단 모멘텀 장세에서는 1년 기간으로 주가 상방 하방 예측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잘 나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단 모멘텀이 굉장히 센 것 같고요. 그래도 생각을 해봐야 할 거는, 코스피가 5,900이나 코스닥이 1,150 수준에 위치해 있다면 통계적으로는 고평가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는 이유가, 밸류에이션 지표가 역사적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증시 장기 평균 PER이 약 9배에서 12배 정도 수준이었고, 지수가 이제 급등해서 20배 정도 안팎까지 올랐다면, 이게 기업이 1원을 벌 때 과거보다 2배 더 가까운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요. 이게 이익 증가 속도보다 주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PBR을 보면 과거 한국 증시가 1배 정도에서 이제는 1.8에서 2배 수준까지 상승을 했고,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상당히 높은 프리미엄을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역사적으로 뭐 PER이나 PBR이 장기 평균 대비 크게 높아졌던 구간이 이후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조정이 나타났다는 사례가 많고, 특히 실적 개선에 기대가 못 미칠 경우에 고평가 구간에서 작은 악재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제 멀티플이 계속 확대되는 것이 앞으로 계속 그동안 한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었던, 이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게 다시 재평가가 된 거다라고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거고, 저도 거기에 대한 동의도 하고, 그렇지만 좀 현재 지수가 높은 수준에 있다면 단순히 높아서가 아니라 이익 자산 대비 가격이 과거 통계적인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향후 수익률이 둔화되거나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고평가 우려가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고 있는 문제는 더 큰 상승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만 있다는 것인데, 현재 국내 시장이 그런 것 같고요. 이제 비관론자가 하나도 없다면 그때는 좀 조심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이 시대마다 반복이 되어 왔지만, 시장이 어쨌거나 심리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항상 비슷한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 왔다는 걸 보면, 일반적으로 버블은 먼저 회의 단계에서 시작이 되고 일부 선도 자금만 조용히 진입하고 대다수는 오르긴 하지만 오래 못 갈 것이라면서 반신반의합니다. 이후에 뭐 실적 개선이나 정책의 호재가 등장하면 낙관 단계로 넘어가고요.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참여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제 상승이 이어지면 확신 단계에서 진입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개인 투자자 유입이 급증하면서 레버리지가 확대되죠. 그 다음은 사실 아시다시피 도취 단계입니다. 안 사면은 바보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주변 대부분의 대화가 주식 투자 이야기로 채워지고 리스크는 의도적으로 무시가 됩니다. 또 신용잔고가 역사적 고점에서 근접하고 있고 가격은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급등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악재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공포 단계로 전환되면 상황이 급변하는데, 손실 회피 심리가 폭발하고요. 반대 매매와 패닉셀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급락이 이어집니다. 그때 뭐 사람들이 왜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냐고 말하지만, 사실 경고 신호는 늘 존재해 왔던 것이고, 지금처럼 일상 대화의 상당 부분이 주식 이야기로 채워지고 상승이 뭔가 당연시되는 분위기가 적어도 이런 확신과 도치 단계의 특징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다시 한번 반복된 심리 사이클의 후반부에 접근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최근에 보면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신용거래, 이제 마진 거래 잔고가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어섰고요. 1년 전에 15조에서 16조 원 수준이었던 잔액이 28에서 30조 원대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한 거가 단순한 거래 증가가 아니라 이제 시장의 레버리지 수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고, 신용잔고는 빚을 내서 투자한 자금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여서 투자자들이 현금이 아닌 뭔가 담보를 통해서 차입을 받았고 그런 상승에 베팅하고 있는 뜻이고, 이게 상승 기대와 포모 심리가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돈을 빨리 벌고 싶다, 빨리 벌고 나가고 싶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레버리지가 확대될수록 상승 탄력이 커지는데 하락 시 충격도 증폭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조정받기 시작하면은 마진콜과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발생해서요, 낙폭을 키울 수 있고요. 과거 여러 시장 사례에서도 신용잔고가 역사적 고점 부근에 도달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조정이 뒤따르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투자자의 예수금, 이제 증권사의 대기자금까지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지금 현상은 시장 참여 의지가 강해졌다는 신호인데, 한편으로는 현금 대기자금과 레버리지 확대가 함께 나타나는 과열 국면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신용잔고가 고점을 찍은 뒤 증가세가 멈추거나 감소로 전환되는 순간에 통계적으로 추세 변화의 신호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처럼 상승 국면에서 신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는 그 흐름이 꺾이는 지점을 예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레버리지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할 때 기관, 특히 연기금이 아닌 헤지펀드들은 그 대규모 신용 청산을 발생시키면서 그 돈을 다 빨아 들어갑니다. 일단은 투자의 방향은 누구도 모르지만 확실히 너무 낙관하면서 레버리지로
비트로 베팅하기에는 좀 무서운 시장인 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요즘에 투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런 상황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자산 배분을 추천하고요. 이제 상승장이 있다면 하락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